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장 계산, 일선 지락전류, 심화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좋아서 심화 문제지, 사실은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싱글 다이어그램 있죠? 자, 요 친구들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하나는 부하 전류를 무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부하 전류를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1번과 2번이 끝나면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총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치시면 고정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개통도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존을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존 1번에 보시면 우리 발전기가 있죠. 자, 이 발전기는 Y 결선이 되어 있고요. 지락전류 저감 목적으로 여기에 중성점에다가 리액터 접지를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성점에 접지된 리액턴스의 값은 2.5 ohm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존 1번 있죠. 자, 이 친구에 있는 발전기 스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발전기는 전격 25 메가볼트 암페어, 11 킬로볼트 전격 전압을 갖고요. 20%의 차과도 리액턴스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1번에서 우리 기준 전압을 11kV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용량 있죠. 자, 이 친구는 25메가볼트 암페어로 쓸 거예요. 자, 그리고 기준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 기준 전압의 제곱에다가 기준 용량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기준 임피던스의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 전압, 기준 용량, 그리고 기준 임피던스를 각각 정했어요. 자, 여기에서 기준값은 전격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과 전격이 동일하므로 20%의 차과도 리액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회전기에서 차과도 상태일 때 정상분과 역상분의 차과도 리액턴스는 같아요. 자, 따라서 정상 그리고 역상분에 있어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은 20%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분은 0.06 PU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영상분은 퍼센트 값으로 바꾸면 6%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차과도 상태일 때 정상, 역상, 영상분에 있어서 발전기 성분을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1과 T2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1과 T2는 30메가볼트 암페어, 그리고 1차와 2차가 10.8kV, 121kV를 갖는 변압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2를 보시면 이곳이 10.8, 121kV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T1을 보시면 1차가 121이 되고요. 2차가 10.8kV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존 1번에 있어서 기준 전압을 11kV로 잡아줬기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가 10%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기준이 됐을 때 10%다라는 거죠. 그런데 존 1번과 존 2번을 보시면 기준 전압 값이 11kV, 123.24kV로 바뀐 거죠. 자, 따라서 10%에다가 예전 전압을 제곱을 해가지고 곱해주고요. 자, 새로운 전압에 제곱을 해서 나눠주면 전압 성분을 반영을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허나 이 친구의 전격이 30메가볼트 암페어죠. 자, 따라서 예전 용량을 나눠주고요. 새로운 기준 용량 값을 곱해주면 이 친구 있죠.
얘가 바로 새로운 퍼센트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8.03%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압기는 정지기이기 때문에 정상, 역상, 자, 영상분이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존2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존2에서는 기준 전압값이 123.24kV를 갖게 되고요. 자, 기준 용량은 25MVA 돼요. 자, 따라서 기준 임피던스는 전압의 제곱에다가 자, 기준 용량으로 나눠주면 607.5245옴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선로 리액턴스는 100옴이다 라고 했죠. 이게 바로 정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절대값이 100옴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를 기준값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PU값이 되죠. 자, PU값에다가 100%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따라서 선로 리액턴스의 정상 역상분은 바로 16.46%가 돼요. 자, 100옴에다가 607.5245옴을 나눈 다음에 100%를 곱했더니 자, 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분은 정상분보다 더 크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따라서 300옴에다가 607.5245옴을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바로 49.38%가 퍼센트 임피던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동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1이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1번 전동기를 의미하고요. 자, 2번 전동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전동기 같은 경우에 중성점에 2.5옴을 갖는 중성점 리액터 접지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현재 15MVA, 자, 7.5MVA를 갖고요. 자, 지상 역률 0.8의 부하를 자, 10kV에서 구동 중이다라는 겁니다. 단 25%의 차과도 리액턴스를 갖는다라는 거죠. 단 회전기의 영상 임피던스는 0.06 PU가 됩니다. M1 같은 경우에 자, 정상 역상분이 자, 25%로 여기 주어졌죠. 예전 기준값인 자, 10kV, 자, 요 친구에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자, 새로운 기준값 있죠. 11kV의 제곱을 나눠줍니다. 자, 당연하죠. 존3를 보시면 자, 기준 전압이 11kV로 주어졌죠. 그리고 예전 기준값인 자, 15로 나눈 다음에 자, 현재 기준값인 자, 25를 곱한다라는 거죠. 자, 존3도 기준 용량은 25MVA입니다. 자, 따라서 M1의 정상 역상분은 자, 34.44%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2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2도 차과도 리액턴스의 값은 25%로 주어졌습니다. M1과 마찬가지로 요 친구를 계산을 한 다음에 기준 용량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구하면 자, 68.88%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상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분 같은 경우에도 자, 6%로 주어졌죠. 여기에. 자, 여기에다가 자, 정상 역상분을 구할 때처럼 자, 요 친구들을 자, 계산해서 곱해주고 자, 요 친구들도 계산해서 곱해주면 M1과 M2의 영상분 퍼센트 임피던스는 8.26%, 자, 16.53%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G점에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A상의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과연 일선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라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로 부하 전류를 무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선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영상, 정상, 자, 역상분의 등가 회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자, 여기가 바로 기준 모선이 돼요. 차과도이므로 자, EG2'으로 발전기 전압이 모델링이 되고요. 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 EM1 2', EM2 2'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발전기에 있어서 정상분 차과도 리액턴스를 살펴보면 우리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죠. 자, 20%가 됩니다. 자, PU 값으로 바꾸면 J 0.2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자, 그래서 PU 값으로 바꾸면 0.0803이 됩니다. 그 값이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요. 그 다음 요 친구는 자, 송전선로죠. 자, 아까 절대값으로
100옴. 자, 그리고 영상 성분이 자, 300옴으로 주어진 요 값 있죠. 자, 그 중에서 요 친구를 PU 값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 친구를 PU 값으로 바꾸면 0.1646이 돼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제2 0.165 PU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변압기가 한 대 더 있었죠. 자, 요 친구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제2 0.0803 PU가 돼요. 자, 그 다음 전동기 있죠. 자, 요 친구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죠. 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를 PU 값으로 바꿔서 반영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상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상분은 자, 요 친구들만 제외를 하면 나머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요거 있죠. 자,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영상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변압기 있죠. 요 친구의 결선이 어떻게 되죠? 자, 델타 Y 그리고 직접 접지를 한 거죠. 2차 측에다가 1차 측이 델타이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끊어지겠죠. 델타 이전으로는 자, 회로가 구성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변압기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따라서 여기 이후로는 영상 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단락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 G점에서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 하면 자, 영상 성분은 이쪽으로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자, 흐르지 않아요. 영상 성분 전류는 무조건 여기로만 흐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노드는 전압이 모두 동일하죠. 지락 전류는 어떻게 간다? 자, 이런 식으로 타고 가게 됩니다. 자, 어떤 성분이? 자, 영상 성분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번 전동기는 Y결선이죠. 그리고 2번 전동기는 자, 이런 식으로 결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자, 비접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영상 회로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영상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 있죠. 자, 0.1653 여기 있죠. 이 친구가 바로 여기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접지한 거 있죠. 자, 접지한 값의 절대값이 2.5였는데 기준 임피던스의 존 3의 값이 바로 4.845옴이죠. 자, 그래서 2.5에다가 4.84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를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성점 접지 있죠. 자, 중성점 접지를 할 때 중성점 임피던스의 값은 항상 영상 회로를 구성할 때 3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자, 저번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한다? 자, 3배를 해야 바로 요 친구가 나오게 돼요. 단 PU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0%는 빼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정상, 역상, 영상 회로를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선 지락 전류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G점에서 자,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영상, 정상, 역상 회로를 자, 요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I0의 값이죠. 요 친구가 요 값이랑 I1의 값이 똑같게 되고요. 자, I2의 값도 똑같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A상이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I0, I1, I2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선 지락 전류 자, 0, 1, 2 회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장점에서 보면 부하 전류를 무시할 때 고장점 전압이 10kV다 라는 거죠. 자, 고장점 전압은 고장 전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총평을 할 때 같이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고장점 전압을 자, 우리 VF라고 하면 고장 전류 있죠. 자, 부하 전류를 제외한 값입니다. 자, 요 친구는 자, 고장점 전압을 태분항 등가 회로의 전압원으로 삼고요.
자, 요 친구들 있죠. 요 친구들을 전부 쇼트시켜서 태분항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면 우리는 부하 전류를 제외한 고장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VF의 값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 태분항 전압분이 되고요. 자, 여기 단자에서 정상 상태분을 살펴봤을 때 등가 임피던스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J 0.2, J 0.083, J 0.165, J 0.0803 있죠. 자, 얘네는 직렬이죠. 그리고 요 두 친구는 병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친구를 계산을 하면 J 0.23이 돼요. 자, 요 두 친구의 결과값인 J 0.23이랑 요 친구들 4개를 더한 값은 병렬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바로 Z1의 값은 J 0.16 PU가 되고요. 태분항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역상 회로에서는 VF의 값이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쇼트가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이 두 친구를 바라봤을 때 이 값은 Z1과 동일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J 0.16, J 0.16이 와요. 그리고 영상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회로도 고장전의 고장전 전압은 존재하지 않죠. 역상회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고장전에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자, 요 친구만 존재를 하죠. 그래서 고장전 전압은 자, 요 친구가 다 제로예요. 영상, 역상 둘 다 제로입니다. 자, 대신에 영상회로에서는 자, 요 친구만 관여를 하죠. 그래서 1.55에다가 자, 0.165를 더해서 J 1.715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영상 회로를 따져보면 J 1.715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조합을 해야 부하 전류를 제외한 고장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요 친구 있죠. 얘가 바로 요 친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상회로 있죠. 요 친구가 바로 얘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회로 있죠. 요 친구가 바로 얘가 돼요. 그런데 I1과 I2와 I0 있죠. 얘네는 같아야죠. 그래서 I1, I2, I0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전부 직렬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자, 대신에 VF의 값은 고장 직전 전압이 10kV이므로 이 친구가 그대로 오게 돼요. 그래서 VF에다가 자, Z1, Z2, Z0를 더하면 되죠. 얘랑 더해서 자, VF에다가 나눠주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J 0.447 PU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I1, I2, I0의 값이 돼요. 자, 헌데 일선 지락 전류는 A상이 고장이 났다 라고 가정을 하면 3I0의 값을 갖게 되죠. 자, 이 친구는 I0 더하기 I1 더하기 I2의 값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I0, I1, I2의 값은 같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I0의 값에다가 자, 3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A상에 흐르는 자, 부하 전류를 제외한 지락 전류의 값은 마이너스 J1.34PU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부하 전류를 무시하는 경우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부하 전류까지 고려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총평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습만 조금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